여러분들의 주식은 무엇인가요? 그 국장 주식 말고요. 나는 진짜 이거를 어디 가서 팔고 싶다니까요. 팔면 부자 될 것 같아. 와, 오 대박. 화장실을 너무 잘 가요. 진짜로. 없어지지 마. 평생 영업을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7월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나는 분명히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독소를 빼는 법, 독소 제거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독소 뺀다고 해서 하루 종일 힘없고 막 비실비실 되는 그런 방법들 아니고 저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무조건 조금 건강과 나의 에너지를 지키면서 독소를 건강하게 빼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들을 싹 다 알려드려 볼게요. 악귀야 물러가라, 독소야 물러가라 프로젝트 시작. 챕터 1 식습관이거든요. 식습관이 어떤 식습관이냐,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독소를 빼는 것, 디톡스라고 표현을 하죠. 디톡스란 무엇이냐?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몸속을 약간 청소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맨날 자극적인 거 먹고 안 좋은 거 먹고 우리가 행복한 맛돌이 푸드들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독소가 가득가득 쌓입니다. 노폐물이 이만치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청소를 해주고 깨끗이 비워내주는 것이 바로 디톡스인데요. 디톡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공복 시간을 가져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공복은 가물적 단식, 다이어트 방법의 일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거를 알고 나면 더 공복을 잘 지키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가 면역이라고 하죠.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단어를 쓰니까 마치 내가 정말 선생님 된 것 같은데 저도 인터넷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오토파지라는 게 있어요. 이 오토파지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 있죠? 세포들이 너무 기특하게도 지들이 스스로 노폐물을 먹어서 치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오토파지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우리가 공복을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지속을 했을 때 그 오토파지가 띵! 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시간, 16시간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6시에서 7시 정도에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늦어지면 8시가 될 때도 있거든요.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10시에서 12시쯤에 그 다음날 점심을 먹어주는 거예요. 여기 공복 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 나오거든요. 저는 저거를 꾸준히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 12시간, 16시간 공복 지키면 되니까 오늘 저녁은 엽떡 먹고 공복 지켜야지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안 되냐? 또 너무 저녁을 완전 헤비하게 먹잖아요, 과하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간이랑 위장 애들이 밤새 그냥 계속 소화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노폐물들을 청소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토파지가 좀 켜질 시간을 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공복 시간을 지켜줌과 동시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잠입니다. 꿀잠, 허니잠 7시간 이상 자는 것을 추천드리옵니다. 특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11시에서 2시 사이에 우리 세포를 재생하고 또 지방을 분해하는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걸 알아도 가끔씩 이제 너무 바쁘고 할 때는 늦게 잘 때 많아요. 저도 어제 한 2시 반인가에 잤거든요, 일하다가. 이걸 너무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사이에 잠을 자려고 수면 시간을 좀 앞당기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주식은 무엇인가요? 그 국장 주식 말고요. 주로 먹는 식사. 그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디톡스를 하실 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좋은데요. 일단 빼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안 좋은 거, 액상과당, 정제탄수화물 이런 아이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만 빼는 식단을 지켜줘도 몸만 달라질 뿐이 아니라 얼굴 안색, 나의 에너지, 나의 체력 이런 게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예 막 절대 안 먹어. 그 아이들 무조건 피할 거야. 요거는 못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디톡스 기간 동안만큼은 이 아이들을 빼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뺐으면 또 먹을 때 어떤 걸 먹어주고 어떤 걸 더해줘야 되느냐.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 일단 디톡스 기간 때는 평소보다는 조금 양을 줄여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 적게 먹을 때도 포만감이 좀 오래오래 길게 유지되는 그런 식단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디톡스 각 잡고 할 때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한 전날 저녁 7시쯤 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한 아침 9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식사 X. 이때 일단 최소한 14시간 정도 공복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오케이, 공복 끝났다, 막 먹어. 이게 아니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먹는 게,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소금물, 따뜻한 물에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요즘에 날이 너무 더우니까 따뜻한 소금물을 먹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솔트 좀 넣어가지고 소금물을 먹으면서 이제 아침을 딱 시작을 합니다. 소금물 먹어도 배고프네? 할 때는 삶은 계란 같은 거 있잖아요. 완전 라이트한 거, 뭐 그런 거 올리브유에 이렇게 조금 돌돌돌 해가지고 먹는다거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은, 저는 좀 이제 점심을 든든하게 먹어야지 이제 저녁까지 좀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든든하게 먹는데, 제가 최근에 빠진 레시피가 2가지 있어요. 제가 요 2가지들을 요즘에 점심에 굉장히 잘 먹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맛있고 포만감이 너무너무 오래가요. 나는 진짜 이거를 어디 가서 팔고 싶다니까요. 팔면 부자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우삼겹 야채찜인데요. 저도 어디선가 보고 따라해서 만든 건데요. 넉넉한 그릇에 배추, 숙주, 청경채, 버섯, 우삼겹을 가득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7분에서 8분 정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요 애들을 돌려놓은 동안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양념장은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 고춧가루,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 넣고, 나는 좀 달달하게 먹고 싶다 하면은 알룰로스도 한 바퀴 살짝 둘러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주면요, 충분히 이제 야채가 찌고 고기도 그냥 전자레인지 안에서 아주 맛있게 익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소스에 야채랑 해서 퐁당 찍어 먹는 거예요. 야채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어디 샤브샤브집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야채까지 깃들여주면은 식이섬유까지 간단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클린하고 맛있는 식단으로 아주 추천합니다. 그리고 2번째 레시피는 바로바로 토마토 메밀국수인데요. 너무너무 유명한 유튜버이시죠? 오눅 선생님의 레시피를 제가 또 보고 너무 맛있겠다 하고 손민수에서 따라해서 먹고 있는데, 디톡스고 다이어트 상관없이 그냥 너무 맛있는 레시피거든요. 얘는 또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꽝꽝 얼린 토마토를 미온수에 넣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짝 녹이는데, 저는 이제 토마토 1개 넣으면은 1인분으로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국물을 만들 건데, 쯔유 2스푼, 물 4스푼 비율로 넣고, 그리고 참기름 1, 발사믹 식초 1, 알룰로스 약간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그냥 섞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물에 담가둔 토마토를 껍질을 벗기고 깍둑 썰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입 크기로 자른 다음에 만들어둔 국물 소스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 그 눅시피에서는 소면으로 하셨는데, 여름엔 또 메밀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메밀 국수를 삶아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리고 면을 삶으면서 전자레인지에 우삼겹을 넣어서 살짝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깨랑 깻잎을 썰어서 넣으면 끝! 너무 맛있잖아. 너무 찰떡이잖아. 이 국수는 약간 우리 츠케멘 먹듯이 이 국물에다가 퐁당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여름 별미로 상큼하고 시원하면서 클린한데 맛있는 그런 국수니까 꼭 한번 해서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 먹을 때도 있는데, 저는 완전 간단하지만 든든하게 먹을 때는 닭가슴살이나 삶은 계란, 요거랑 제가 또 아주 같이 잘 먹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짜라란! 도이캄의 토마토 무설탕 주스인데 완전 100% 토마토 착즙 주스예요. 그래서 정말 토마토 말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 제품이거든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 그 토마토 염증 레시피를 추천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엄마가 저한테 해줬던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가끔씩 해먹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토마토 레시피를 소개해드렸는데, 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저희 지칠 때 있잖아요. 근데 토마토 주스는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얘가 대박인 게, 여러분, 이 한 팩에 토마토가 3알이 들어가 있대요. 그냥 정말 토마토 3개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가 먹어보면 완전 정말 상큼하고 토마토 갈아서 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간편하니까 요즘에 정말 초간단 점심 먹을 때 얘 같이 곁들여서 먹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를 같이 추가해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뭐 더 좋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요것만 먹어줘도 아주 좋다. 그래서 이거 도이캄 토마토 주스 진짜 추천. 그리고 저처럼 이거를 좀 꾸준히 해오던 사람도 가끔씩 이제 입이 터질랑 말랑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입 터짐 방지템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짜잔! 요 크런틴의 크런치볼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친구 굉장히 너무너무 유명해요. 저도 옛날에 한번 직접 구매를 해서 너무 맛있게 먹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성독이 된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 아이의 특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안에 뭐 씹히는 거 많이 없는 제품들은 한 입 먹어요? 두 입 먹어요? 그러면 끝납니다. 뭔가 이렇게 씹는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름부터 크런치 볼 단백질 쉐이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이 안에 토핑이 맨 마지막 한 입을 먹는 그 순간까지 아그작 씹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포만감도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심지어 여러분 별명이 국밥 쉐이크래요. 근데 진짜 그만큼 실제로 너무너무 든든하고 이게 씹는 맛이 있으니까 이 단쉐를 중간에 한번 싹 먹어줌으로써 터질 뻔한 입이 바로 닫히는 거죠. 그래서 입 터짐 방지템으로다가 크런틴 단쉐 추천하는데 말이죠. 일단 저는 이 단쉐를 어떤 식으로 먹냐면 절대 이거 하나로 식사를 때우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샐러드 아니면 바나나도 자주 먹고요. 닭 찌찌 잘 먹고 견과류, 영양소를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맛있다고 했죠? 그리고 토핑 많다고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얘가 앞에도 써있지만 20g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몇 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가 50kg다. 그럼 여기에 1.0에서 1.2 정도 섭취를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하루에 한 50g의 단백질은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50g 단백질 하루에 섭취하기 진짜 힘든데 얘는 하나에 20g이나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좀 단백질을 좀 채워주는 용도로도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맛이 사실은 좀 많아요. 짜라란 요렇게 엄청 많거든요. 이 5가지 맛이나 있는데 제 최애가 있어요. 최애는 이거 콘플레이크 시리얼 맛이거든요. 그리고 차에는 초코초코, 빠질 수 없는 초코초코. 이 옥수수 맛은요 여러분 진짜 저는 여기 아몬드 브리즈 타서 먹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맛있는 그 시리얼 먹는 것 같아요. 그 옥수수에 뭔가 담백하면서도 살짝 달달한 맛이 느껴지고, 근데 거기다가 아주 어울리는 찰떡 같은 토핑이 들어있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네 맛있다고 강조를 해가지고 당이 많이 들어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 초코는 유독 당이 적어요. 얘 당 0.8g 들어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뭐 단백질 쉐이크 특유의 비린맛도 없으면서 정말 맛있게 달달해가지고 손이 되게 잘 가는데 당류도 아주 조금 들어있다. 완전히 합격. 그래가지고 저는 요 초코도 아주 잘 먹고 요 콘플레이크 시리얼 맛 아주 좋아하는데 아몬드 브리즈랑 흔들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사실 저 이거 촬영 끝나고 바로 운동 갈 거여가지고 밥을 완벽하게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이럴 때 딱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몇 입을 먹었는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쭉. 와, 오 대박! 여기 그득그득 들어있는 토핑 보이시나요? 심지어 몇 입, 한 3입 정도 먹고 부은 거거든요? 이렇다니까요, 얘가?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저만큼 토핑이 많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최애 맛 2개 말고도 맛들이 다 유니크해요. 이렇게 블루베리 요거트 맛도 있고, 요거 오곡, 저 오곡도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말차 크러쉬, 요즘 또 말차 대란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다. 저 이거 여름 별미인데 단쉐를 탄 다음에 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린 거를 꺼내 먹으면 약간 아이스크림 같고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맛잘알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봤는데 얘가 또 얼려서 먹으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이렇게 맛이 다양하니까 좀 선택지가 많은 것도 좋고, 그리고 이 크런틴 제품들은 올리브영에서 편하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구매해서 먹어보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단쉐로 몇 끼니를 먹는 거는 선호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 단백질 쉐이크를 좀 똑똑하게 잘 활용해서 나의 이
식단 관리랑 이런 디톡스 관리에 도움을 받고 약간 보조를 받는 느낌으로 잘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단시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리얼로 내돈내산해서 좀 자주 먹었던 크런티 제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셨음 해서 우리 미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가져왔습니다. 요거 크런틴에 대한 기대평이나 궁금하신 이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요거 3팩씩 보내드릴게요.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이벤트도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 올여름에 좀 맛있게 먹을 단슈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올영으로 가셔서 이거를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한 작년 여름쯤인가 이게 아이템 추천해서 한번 했었어요. 근데 더 널리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드셔보셨으면 하는 저의 염원을 담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집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걸 다 먹은 거예요. 봉다리만 달랑달랑 남아있어가지고 띄우겠습니다. 이 제일 맞게 컬리의 현미 곤약 주먹밥인데요. 블랙페퍼 맛이 진리입니다. 완전히 핵 맛돌이고, 얘를 그냥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덜 귀찮다 하면 후라이팬에 구워서도 먹거든요. 일단 얘의 장점은 정제 탄수화물 아니고 현미랑 곤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좀 괜찮은 탄수화물로 배를 채워주면은 그 뒤에 막 아이스크림, 막 초콜릿 이런 거 땡기는 게 덜해가지고 저는 이 주먹밥도 진짜 강추하고, 정말 가격도 착하고 진짜 맛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뭐 빼주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더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뭘 더해줘야 되느냐? 무조건 영양제 챙기셔야 됩니다. 디톡스 하는 기간에 조금 더 챙기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 정도 있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유산균입니다. 제품 추천은 아니고 뭐 저는 요거 잘 먹고 있는데, 이런 유산균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식사량이 줄어들면 화장실 가는 게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노폐물 배출하는 데에는 화장실 잘 가는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마 다이어트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요것도 있고, 제가 워낙 너무 좋아하는 요거 피부 유산균 이렇게 2개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짜잔, 오메가3입니다. 저는 이거 꼭 챙겨 먹는 이유가 어쨌든 몸속에 있는 염증 개선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메가3는 특히 이렇게 좀 관리를 해줄 때는 더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조건 집착하면서 챙기고 있는 것이 바로 미네랄 워터, 그리고 소금, 물. 일단 그냥 물 자체를 많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미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저는 물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물을 이제 먹으면 다 이제 배출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미네랄이 들어간 미네랄 워터는 세포 안에 있는 그 노폐물까지 좀 빼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미네랄 풍부하게 들어간 물들을 좀 챙겨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물에다가 또 잘 타먹는 게 있거든요. 얘는 이제 에가톳의 솔트티인데, 저는 이거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그냥 공복일 때 잘 먹고 있거든요. 얘는 살짝 조금 이 소금물 입문자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소금물의 역한 느낌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되나? 얘는 살짝 이게 비트가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묘하게 살짝의 단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금물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타먹는 거 아주 추천드리고, 이 제품 아니어도 진짜 소금을 타서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소금 말고 뭐 천일염이나 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간 소금을 타서 먹어주셔야 된다. 뭔가 이걸 꾸준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조금 피곤한 느낌까지 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 다음으로 더해주면 좋은 것이 바로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식이섬유.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트 3개. 식이섬유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쓰레기 수거차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식이섬유가 이 독소 친구도 있죠. 걔네들을 모아가지고 대장까지 간 다음에 숑 배출해주도록 해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진짜 중요하고,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한 야채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야채를 유독 많이 챙겨 먹고 하면은 확실히 화장실도 진짜 잘 가고요. 배가 항상 좀 편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야채를 간혹가다 못 챙겨 먹고 이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게 쉽지 않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좀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알게 된 아이가 있어요.
검색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요 아슈니버스의 그린 블렌드인데요. 근데 이 한 포 안에 뭐 슈퍼푸드, 유기농 채소, 과일 요런 게 싹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된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아까 강조를 했었던 유산균까지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혹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서 먹어보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맛은 조금 그래요. 오마이갓 이거 뭔 맛이야? 할 수 있는 그런 맛이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너무 잘 가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양 줄여서 화장실 못 간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야채를 섭취하는 게 쉽지 않고 아니면 좀 야채를 좀 싫어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제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조금 먹어보고 싶은데 나 맛이 조금 걱정된다 하면은 얘보다 조금 더 달달한 걸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좋았던 거는 혈당 스파이크 방지도 해준다고 해가지고 식사 전에 먹으면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조금 약간 식습관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했다면 생활습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몸속에 독소를 빼주려면, 노폐물을 빼주려면 이 여자는 요곳에도 아주 집착을 하는데 스트레칭. 근데 이 스트레칭이 중요한 이유는 뭐다? 순환. 제가 순환을 강조했던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우리네 독소 배출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순환입니다. 그 중에 또 아주 도움을 많이 받던 것이 바로 스트레칭이죠. 약간 스트레칭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림프 순환을 좀 이렇게 부스팅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림프 액들은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마구마구 돌아가면 너무 좋겠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근육을 쓰고 늘려주고 해야지 그러면서 이 림프 액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잘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순환을 위해서도 스트레칭 꼭 자주 해주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노폐물을 빼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게 바로 저도 굉장히 사랑하고 요즘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곳, 바로 사우나. 말만 해도 상상만 해도 행복한 사우나. 근데 많은 분들이 사우나에 가면 땀이 빠져서 노폐물이 배출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래요. 저도 최근에 어디서 주워 들었거든요. 땀이 나가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면 체온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 체온이 확 올라가면서 그 림프 액들이 이렇게 순환이 싹 잘 되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또 노폐물 배출에 사우나가 왜 도움이 되냐면 체온. 우리가 저기 사우나에 가면 몸이 뜨끈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기초 대사량도 올라간대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대사가 빨라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노폐물들을 아주 슝슝 빠르게 배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우나 가본 곳 중에 좋았던 곳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부터 추천드렸던 곳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스파레. 이 신사역에 있고 여성 전용 사우나인데 불안증막이 되게 크고 있고요. 좋은 게 그런 사우나 방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효소찜질도 있고, 그리고 대박인 것은 노천탕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은 일본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 좀 날이 추울 때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이제 힐링을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근데 조금 약간 난 프라이빗한 사우나를 원해. 나는 조금 이렇게 다 같이 사우나 하는 거 약간 부끼부끼하고 난 좀 샤이해 하신다면은 또 다른 선택지가 있죠. 시수하우스. 완벽한 1인 사우나예요. 1시간 반 동안 이용을 하는데 거기는 완전 딱 1인용으로 핀란드식 사우나가 있고, 그리고 냉탕 또는 온탕을 할 수가 있게 큰 탕도 하나가 있어요. 정말 오늘은 나를 위해서 온전히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때 누워서 멍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좀 책도 읽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추천, 안토의 사우나. 저 갔다가 감동받았잖아요. 큰 리조트 안에 있는 사우나인데 굉장히 프라이빗한 느낌. 마치 재벌 3세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건식 사우나도 있고 이렇게 습식 사우나도 있어요. 탕 종류가 되게 나름 여러 개가 있고 안에가 되게 쾌적해요. 그리고 샤워하는 곳도 이렇게 칸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되게 프라이빗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곁들이자면은 그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의 사우나는 이미 너무 유명하지만 거기는 이제 좀 되게 대형 사우나. 그냥 우리는 사우나의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보여주겠다 하는 느낌의 사우나는 이제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라다이스도 좋았는데 인천은 너무 머니까 잘 못 가게 되는 것 같고, 서울 내에서는 이렇게 3개 없어지지 마, 평생 영업을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사우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나급으로 지금 굉장히 핫한 거 바로 효소 찜질이죠. 근데 제 주변 지인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고 몇 달째 안 하던 생리를 다음날 바로 시작했다. 심지어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인분도 효소찜질을 했다가 바로 다음날 생리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추천해 주셨던 곳은 굉장히 유명한 그 수락산 편백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할 용기는 안 나가지고 서울에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테르엔. 저희 테르엔은 약간 체인처럼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 근처에 가까운 곳이 있길래 가서 한번 해봤거든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데 그 효소들을 이렇게 둘러싸여서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효소 특유의 살짝 그 꼬릿꼬릿한 냄새는 있는데 좀 그렇게 막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너무 뜨거운 걸 못 견디시거나 좀 이렇게 했을 때 답답한 거 못 견디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뭔가 나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싫은 분들은 약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런 건 없어가지고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고 긴장 풀리고 몸이 뜨끈뜨끈해지니까 살짝 솔솔 잠도 옵니다. 근데 이 효소찜질이 그러면 어디에 좋냐면은 일단 얘도 체온을 확 올려줘서 그것 자체로만 해도 좀 노폐물 빼주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골반 쪽 근육이 좀 많이 뭉쳐있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뜻한 효소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으면은 이 열기가 이 몸속 안쪽 깊숙이까지 전달돼가지고 이 자궁 근육까지도 좀 이렇게 릴렉스가 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완전 신기한 게 효소찜질 15분이 마라톤 1시간 한 거랑 똑같대요. 어쨌든 그만큼 우리 몸에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 효소찜질도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퀴아 블럭거라 독소 배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할 때는 이 방법들을 다 챙기고 있지만 요거를 좀 이렇게 다 완벽하게 맨날 챙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중에서 내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시도를 해보세요. 뭐 일단 공복 시간을 조금씩 늘려간다든지 그리고 함께 조금 더 좋다고 한 것들을 곁들여서 먹는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몸에 맞게 독소도 빼고 노폐물도 빼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공유해드린 그 사우나 장소들도 꼭 한번 가보세요. 갔다가 마주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요 크런틴 단쉐도 구독자 이벤트도 꼭 참여하시고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시간 되시면은 놀러오세요. 만약 우리가